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이렇게 모였는데요. 네. 오늘은 정말 뭘 할지 몰라요, 저희는. 맞아요. 저희는 뭘 할지 모르고 일단 불려왔는데요. 맞아요. 어떤 컨텐츠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그 한글 공부한 것도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굉장히 재밌는 뭔가 컨텐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뭘까요? 뭡니까? 뭘까요? 뭔데요? 오늘은 퀴즈를 한번 아, 맞춰볼 퀴즈! 겁니다. 퀴즈. 상식인가요? 상식 이런 건 아니고 아하. 약간의 센스를 볼 수 있는 넌센스 같은 하면- 거구나. 넌센스? 넌센스 퀴즈 또는 그냥 IQ, 퀴즈. IQ 테스트 아. 퀴즈 같은. 아하, 저요. 오케이. 잠시만요. 저 여기서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뭐 또 IQ가 또 높나요? 어떻게 알았죠? 아. 역시 눈치가.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증명할 수가 없는데 제가- IQ 높다고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IQ가 정확히 137이 나왔습니다. 137이요? 네. 그때 그 영재반 어디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 제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시골에 있었군요. 여행 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센스를 좀 발휘해야 하는 좀 신박한 문제들을 오케이. 제가 5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섯 문제. 문제. 5문제 중에 그냥 퀴즈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우리 항상 하던 세븐어스 대결 콘텐츠처럼 대결로. 아, 좋아요. 두 분이서 누가 더 많이 맞추는지 좋아요. 좋아요.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인지 연습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아 오케이.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고 본 게임은 5문제로 진행을 해보죠. 좋습니다. 네. 연습 문제부터 보여주시죠. 5는 0보다 강하고 0은 2보다 강하고 2는 5보다 강하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 설명일까요? 이거 약간 뇌생남 문제적 남자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약간 그런 류의 퀴즈들이에요. 다. 그런 느낌인데? 5는 0. 희재 가위바위보. 오! 5는 아. 0보다 강하고 0은 2보다 강하고. 아, 근데 이거 2보다 봤지? 강하고. 나 방금 그냥 해봤어. 5는 0보다. 영원히 그러네. 약간 아 손으로 했으면 알았겠네. 아 그러네. 이런 식으로 이런 류의 문제들이 5가지가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건 좀 쉬운 문제라서 연습 문제로 저희가 아, 해봤고 그러면 이제 본 문제 바로 들어가시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은 2, 1은 1, 2는 1, 3은 0, 4는 0. 사는 0? 아 정답. 정답 0. 아닙니다. 아 아니야. 왜 0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밑으로 갈수록 줄어들길래 찍었어요. 2 하나, 1이 2개, 0 3개 이런 느낌. 희재? 네. 5는 1. 이게 한글로 적었을 때 이응이 들어간 개수. 정답입니다. 예! 야 너 뭐야? 방금 설명 그대로 똑같이 이제 너 어떻게 이런 유출을 하냐? 와.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뭐야 얘? 이 숫자들은 한글 이응의 개수를 나타내죠. 예스. 엄마 얘 이상해. 생각보다 금방 했죠. 자 그럼 다음 문제 2번 문제 가볼게요. 호랑이는 있는데 사자가 없어요. 원숭이 있는데 고릴라는 또 없어요. 사자는 닭은 없어. 있는데 꿩은 또 없어요. 닭은 개는 있어? 있는데 고양이가 없어요. 이것 호랑이, 사자, 아, 저렇게 써야 되나? 써야지 뭐 떠오르나? 원숭이. 호랑이는 있고 사자는 없어. 뭐가 없어? 원숭이는 있고 고릴라는 없어. 야 이건 좀 어렵다. 닭은 있고 호랑이, 타이거, 라이온, 몽키, 고릴라, 치킨, 개는 있고 아하 아하 이래! 이래 이거 그거 아니야? 띠! 띠. 띠 정답입니다. 예! 띠구나. 이것은 12지 띠를 나타내. 예스.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네, 저는 백지. 그냥 세 문제 내내 백지입니다 지금. 띠구나 띠. 근데 띠 맞네. 자 그럼 현재 1대 1입니다. 와. 네. 저게 사 옆에 있는 게 뭐지?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진짜? 귀엽죠? 잘 그리셨는데 화백이시네. 저 차인데 귤로 만든 마차인데 저 호박인가? 귤 아니면 호박 감 이런 거 같은데. 정답. 감사링. 감사링 아닙니다. 감사링. 이건 약간 오히려 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 넌센스예요.
근데 그린 사람이 센스가 없으면 어떡해요? 제가 또 센스는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요? 그럴 리는 없어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엄청 쉬워요, 엄청. 그냥 이걸 직관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감을 숫자 4가 운전을 하고 있어. 그래 그거지. 그거예요. 감을 숫자 4가 감사 운전. 그걸 한 단어로 딱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감자. 감은 들어갈 거야 내 생각에. 저건 뭐 영어도 무조건이지. 없고, 영어는 없고 뭐도 없어. 아, 근데 제가 낸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맞춰주시니까 좀 뿌듯하네요. 아니 지금 쉽게 내주지. 이 아마 정답을 알게 되면 엄청 되게 그럴 것 쉽네 같아. 하고 제가 그린 이 센스를 딱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감탄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사전. 사울. 아 사가 뭐야? 사는 사야. 감은 감이지. 저희 진짜 쉬워요. 아마 딱 정답 보시면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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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와. 쉽다고? 이야. 센스 기가 막히네. 지금 하면서 이제 감탄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이래. 뭐야? 감탄사. 감탄사 정답입니다. 예. 아 어렵다 이거 어려웠다 약간. 감탄사. 감을 타고 있잖아요. 아 사가. 감탄사.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괜찮죠? 쉽네. 감탄을 금치 못하시겠죠? 그렇네. 와 센스 있으시네. 센스 있었다. 있으셨죠? 센스 있었다. 감탄사. 감탄사. 그래서 감탄사. 이야. 자 4번 문제. 4명 중 단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A. B가 훔쳤어요. B. D가 훔쳐가는 걸 봤어요. C. 전 절대로 훔치지 않았어요. D. B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비가 훔쳤어. 이래. C. 아무도 C를 C를 지목하지 않았고. 아 약간 감성 추리하신 거예요? 아니야. 아무도 C는 진짜 억울해 보여요. 네? C, 감성 C는- 추리가 맞잖아요. 아니 C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대요. 근데 아이고. 아무도 C가 훔쳤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원래 F들은 이렇게. 아 F들. F세요? F들은 원래 F들은 얼마나 억울해. 아무도 안 믿어줘. 나라도 믿어줘야지. 봐봐요. A는 B가 훔쳤대요. 네. B는 D가 훔쳤대. 네. 근데 D는 D가 훔쳤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래. 어떻게 그래?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싸워. 그럼 그때 이 C를 믿어주는 거지 난. 그게 뭐예요? C가 좀 억울해 보이잖아. 이런 게 근데 아니야. 이게 은근히 답이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럼 왜냐면 전제가 단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범인이 누구인가 보나. 그 생각이 범인을 찾는 거야. 범인이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는 아, 사람이 누구냐고 나 그렇게 생각했네. 아, 범인이 누구냐? 범인. 이거 어렵다. 정답. 왜? 일단은 범인은 C예요. 왜냐면 일단은 봐봐요.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대. 그러면 이거를 다 거짓으로 바꿔봐. A가 B가 훔쳤어요. 얘가 거짓말을 반대로 해봐. 그럼 B는 훔치지 않았어. 그럼 B가 D가 훔쳐가는 걸 봤어요 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야. 그럼 D도 훔쳐간 걸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D도 아니야. 근데 D는 B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라고 했잖아. 그럼 진짜지. B의 말이. 근데 봐봐. B는 D가 훔쳐가는 걸 못 본 사람이고, 봐봐. D는 D가 훔쳐가는 걸 못 본 사람이고, B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라고 한 거는 그럼 D가 훔쳐간 걸 못 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 D도 아니라는 거죠. 훔쳐간 사람이. 근데 C는 전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하면은 이제 얘는 훔친 사람인 거지. 그럼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범인은 C란 말이지. 진실은 누가 말하고 있는데?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한 명 진실도 말하고 있어? 말하고 있어. 아니 나 되게.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 나 무슨 명탐정 코난 납신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그게 맞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꼬이신 것 같아요. 그치. 다시 정리해 보세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정리해 보세요. 자, B가 훔쳤어요. 뻥이야. D가 훔치는 걸 봤어요. 뻥이야. 아니야? 뻥이야? 근데 뻥이야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 감성 추리. 감성주의. 잠깐만. A랑 B한테 혹시 억가심정 같은 게 있나요?
일단 C를 난 믿어요. 아 C를 아 근데 C가 범인이야 지금. 믿는다면서. 아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범인 같아. 근데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는데 여기 범인인데 거짓말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D가 훔쳐가는 걸 봤어요. B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 나 이런 서로를 못 믿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 우리 좀 믿음과 사랑이 부족해. 근데 이게 봐봐. 그러니까 A의 말이 진실이라고 대입을 했을 때 전 B가 그럼 범인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D의 말 때문에 또 안 되고 B의 말이 진실이라고 해봐요. 근데 그러면은 C가 전 절대로 그래. 훔치지 않았어요가 안 되고 그치 그치. 자 C의 말을 이제 진실로 해보자. 전 절대로 훔치지가 않았어요가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 그래. 그러면은 이게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D의 말을 만약에 진실로 해보자. B의 말은 맞아요라고 했어. 그러면 D가 훔쳐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B가 훔쳐가는 거를 A는 못 봤던 거잖아. 그러니까 또 미궁으로 빠지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 잠깐만. B가 나 이거 알 것 같아. 아직 몰라. 근데 알 것 같아.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나는 알 것 같아. 아 그 B가 훔쳤어요. 근데 확실하게 정답의 95%까지 갔어요. 어 진짜로? 마지막에 또 꼬이셨는데 방금 희재님이 95%까지 그런 갔거든요. 거 같아. 어. 그런 거 같아. 그게 맞아, 맞는 거 맞아. 같아. 근데 마지막에 미궁으로 빠지셨어요. 훔쳤어. 과제. 이래. 범인은 C예요. 왜냐면 A는 B가 훔쳤다 그랬어. 그럼 이거는 거짓이라고 하자. B가 D가 훔쳐가는 걸 봤대. 그럼 이것도 거짓이라고 해봐. C 말도 거짓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훔친 게 되지. 그치. 그래서 나는 D가 진실이라 이거지. 맞지. 맞습니다. 이래님이 정답을 할게요. 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하신 대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실일 것이냐. 그래서 하나씩 진실을 대입을 해보면 진실은 단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A가 만약 진실인 경우에는 이 중에 진실인 경우가 이제 2개 이상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건 제외하다가 그렇네. D가 진실인 경우로 가정을 했을 때가 D만 범인. 진실이고 나머지가 거짓이 되기 거짓일 때문에 아. D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범인은 C가 된다. 아무튼 이래님이 알았어. 3대1로 야. 지금 앞서고 있는데 역시 야 IQ가 알았어. 높은 사람은 다르다. 아,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아, 문제. 벌써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오케이. 3점. 3점? 내기? 오케이. 잠깐만 왜 3? 오케이? 아니 3대 1인데 3점 내기가 어떻게? 2점. 레크레이션 메타? 아 3점 메타. 그러면 그럼 이거 오케이. 2점? 오케이. 2점짜리 하나. 아 2점. 오케이. 오. 예. 뭐라고? 어? 이게 우연인가?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54와 36과 72의 관계성. 36 곱하기 2. 그러니까 2. 그래서 36이 두 개가 되면 72가 된단 말이지. 근데 일자로 되어 있는 72를 꺾으면 아 반으로 꺾으니까. 반으로 꺾으니까 그런 의미로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박한데요? 신박하다고? 72인 이유가 뭐야? 짝대기가 굳이 72인 이유. 정답. 네. 이래. 네. 18? 18.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저게 합이 9네. 5 더하기 4는 9. 3 아오. 더하기 9, 7 더하기 2는 9고 마지막 건 1 더하기 8인데 1, 8 아니면 8, 1이겠네. 여기서 1하고 8이 안 나왔잖아. 한 자리 수준. 아닙니다. 그래요? 저 더하면 9가 되는 거. 그것도 신박한데요? 그래? 왜 이렇게 우연이 많아 이거? 이 문제에 우연이 너무 많은데. 저게 왜 36일까? 저거 왜 54일까?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시계도 아니고. 어? 12. 잠깐만. 아 나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너가 힌트 줘가지고 알았어.
시계네. 시계 저기 시침과 분침을 곱한 거네. 아 그렇네 시계 맞네. 아, 내가 해놓고 몰랐네. 12 곱하기 3 36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제가 맞춘 거다. 예님 정답. 아 시계 뭐 시계 내가 해놓고 시계를 해놓고 내가 더하기만 해봤네. 이게 시계바늘의 모양으로 그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들의 곱을 나타낸 거고요. 근데 아까 맞췄다. 아까 맞췄어요. 근데 숫자는 맞췄다. 설명이 틀려서 틀렸다고 했는데 뭐야 나 시계 해놓고 바보같이. 어쨌든 예. 재밌다. 아니 한 점 더 하나 보너스 문제 해도 의미가 없어졌네. 근데 하고, 뭐 하고 싶어. 시계를 또 제가 줬다는 거 해서 문제 한 번 더 해보시죠. 10점. 오케이. 진짜? 10점짜리예요? 그 정도. 뭐야 이거 이 게임 희자가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네. 네, 이렇게 해서 와. 또 오랜만에 머리를 써본 것 같아요. 어지러운데? 예, 역시 IQ 137의 IQ를 가진 사람은 대단하군요. 오늘 잃어버린 IQ에 한 10 정도는 찾아가지 않았나? 뇌가 다시 또 말랑말랑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맞아요. 굉장히 재밌는 게임들이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넌센스가 또 센스도 발달되고 그렇죠. 창의력이 또 좋아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 이런 퀴즈 같은 거 가끔 해보시면 친구분들이랑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다 이거.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럼 이만 저희는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어스였습니다. 역시 IQ 137 다르구만. 아주 그럼. 브레인이야. 그럼 좋았어. 4명 중 단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A. B가 훔쳤어요. B. D가 훔쳐가는 걸 봤어요. C. 전 절대로 훔치지 않았어요. D. B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잘하시는데요? 됐어요? 야 너무 잘한다. 잘하시는. 너무 잘한다.